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획부동산 사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 수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영업 방식은 사실 적법과 위법을 넘나들기 때문에 이게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기획부동산 업체 측을 변호해 본 적도 있고 또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본 적도 있는데, 기획부동산 업체 측에서는 약간 과장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행위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보통 주장을 하고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수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했고, 또 나는 속아서 땅을 샀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우선 기획부동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기형 기획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선 조직을 갖추는데요. 일단 수뇌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사장, 그 밑에 이사, 그 밑에 영업실장, 부장, 그 밑에 이제 말단의 영업사원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요. 각각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맨 아래 직접적으로 매수 권유를 하는 영업사원들은 주로 노년층이나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취업준비생 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공고 등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없고 돈이 필요해서 공고를 보고 알바를 한다는 개념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자신들이 기획부동산 업체에 이제 사기에 가담한다는 것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사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수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갖추고요. 수뇌부에서는 이제 작업을 할 땅을 물색을 합니다. 주로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기사에 자주 언급이 되고 일반인들의 관심이 몰리는 그런 지역에서 땅을 물색을 하고요. 싼 가격에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주로 중간에 영업실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집된 영업사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부나 노년층이나 이런 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분들을 이제 다 모아다 놓고 교육을 합니다. 이번에 당신들이 팔아야 되는 토지가 이거다. 가격은 평당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권유를 하면 되는지 상담 요령 같은 것들도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교육을 받은 영업사원들이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서 텔레마케팅을 하거나, 또는 자기 지인들, 자기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교육받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토지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정말 좋은 땅이 나와 있다, 이런 호재들이 있으니까 개발될 예정인데 지금 내가 너를 생각해서 특별히 너한테 매수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겠죠. 또는 이제 이 호재들이 진짜라고 믿고 직접 본인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할당량을 채우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나가고, 또 인센티브 말고도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매수 의향자가 나오면 전형적인 특징으로 토지 지번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될 때까지는. 왜냐하면 미리 지번을 알려줘 버리면 그 지번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이게 사기인 게 들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대부분 공유 지분으로 쪼개서 파는데, 매수인들한테 이게 공유 지분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수인들 역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공유 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덜컥 개발 예정이다, 호재가 많다, 이런 얘기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제 공유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한 필지의 토지를 아주 잘게 쪼개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토지가 전부 매각이 되고 나면 그 한 필지의 토지를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공유를 하는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영업 방식이고요. 영업 방식이라기보다는 사기 수법에 가깝겠죠.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어 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를 권유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과장과 약간의 허위 정도는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그것만으로 이제 기망행위라고 보진 않기 때문인데요.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에 사기가 성립하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인데 개발 제한 구역도 풀리고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다. 하지만 이 토지는 맹지에다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안이죠.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이 토지는 개발될 예정이고 수용될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 사실 수용 계획이 전혀 없던 사안이죠. 사기죄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이 토지 인근에 민자 고속도로가 들어올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택지 수송도 완료된 상태이고 인근에 공항까지 들어올 예정이다. 하지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죠. 사기죄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될 예정이고 개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 인근에 지하철 및 고속도로가 들어올 예정이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시세 차익이 수십 배가 예상된다. 하지만 자연보전 권역인데다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주변이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토지 자체는 전혀 개발 가능성이 없었던 사안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게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를 칠 때 쓰는 멘트들인 것 같습니다. 또 수용 보상,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들, 환지 방식으로 수용이 될 예정이다. 수용이 계획돼 있다.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대부분 받아놨기 때문에 개발이 확실히 됐다거나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기망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토지를 매수를 하려고 고려 중이신데 매수를 권유하는 자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공유 지분으로 매수를 권유한다. 그렇다면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드시 계약금을 넣기 전에 먼저 지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번을 확인하셨다면 우선 첫째로 등기부를 떼서 이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소유자는 지금 누구고 담보가 어떻게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등기부 보는 법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받으셔서 이 토지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행위 제한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보전산지다, 아니면 비오톱 몇 등급, 아니면 군사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이게 해제가 가능한 건지를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개발이 되기가 어려우니까요. 다음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 토지가 맹지인지 또 이용 현황, 여기에 산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맹지라면 개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토지 경사도 같은 것들은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임업정보 다드림 여기에 들어가시면 경사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일반적으로 20도를 넘어가면 개발 행위 허가가 잘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 이 토지가 지금 개발 허가가 이미 나왔다. 또는 환지 방식으로 보상이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이 얘기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가능성이라도 있는 건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획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공유지분으로 매각을 합니다. 물론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도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금액으로 토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자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기획부동산 수법에 사용된 토지의 경우에는 수백 명이 모여서 합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자들끼리 합의해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필수적 공동시 소송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만 합니다. 따라서 피고를 수백 명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결국 방법은 자신의 공유 지분을 매수할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또다시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그런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면 공유 지분 매수는 공유자 전원이 내가 아는 지인이거나 또는 소수인 경우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이 있으실 때 그럴 경우에만 공유 지분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의 수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마입니다. 감사합니다.